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CQ센이 좀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 400%이 변동폭이 시행되고서 이제 첫 상장 종목이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신규 상장 400% 오늘 CQ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아침에 봤을 때 3,000원, 공모가 3,000원이었죠, 이 종목이. 근데 지금 9,000원, 12,000원까지 거의 4배를 움직였어요. 3,000원짜리가 공모가가 3,000원인데 12,000원 주변까지 약 4배를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신규 상장 400% 당일 이제 뭐 이전에는 따상이라는 게 있었죠. 따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CQ센이 공모가 3,000원을 기준으로 따상이었으면은 최대치는 얼마였죠? 3,000원에다가 더블 6,000원, 6,000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30% 하면은 1,800원 더해서 7,800원이었을 거예요. 따상을 갔다면은. 근데 지금은 그게 풀리니까 애초에 시작을 지금 오늘 9,000원 주변에서 했죠. 8,940원, 9,000원 주변에서 따상보다 그 위에서 시작을 하고 시세를 더 주면서 12,000원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까 말까 이게 포인트거든요. 근데 봤을 때 신규 상장 400%, 신규 상장에서 변동폭 상한선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좋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 정확히 말하면은 장외 투자자겠죠. 장외에서부터 이미 들고 있던 뭐 그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뭐 처음 초규 이렇게 좀 소규모 기업일 때부터 투자를 했거나 뭐 그런 기업들, 장외에서 투자한 기업들, 투자자들, 그런 사람들이 신규 상장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이 클 겁니다. 왜? 자연스럽게 아침에 갭만 자신들이 뭐 힘을 좀 다른 곳에서 끌어오든 해가지고 갭만 많이 띄우면은 장외에서 투자한 거는 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. 장외 투자자들은 공모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. 그 공모가보다 훨씬 밑에서 지분을 이미 확보를 한 케이스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. 뭐 공모가 3,000원이면은 어디는 뭐 1,0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, 어디는 5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, 1,5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, 다양하겠죠.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우리는 신규 상장 400%라고 할 수 있는데 1,000원에 산 사람은 여기서 1,000원 오를 때마다 100%씩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맛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장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 않나. 이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.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은 장외에서 어떤 기업을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사실상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웬만하면 이제 청약인데,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겠죠. 이거는 주식 청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제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주식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애초에 배정받는 주식 수가 많지가 않잖아요. 뭐 배정 받아봤자 이런 걸로 갖다 뭐 5천만 원, 1억을 받을 수가 있나? 1억, 뭐 3억, 5억 받을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해도 뭐 저는 청약을 안 해봐서 그렇기는 한데 끽해봐야 뭐 몇십만 원, 뭐 아니면 만 원 단위, 정말 잘 받으면 뭐 100만 원 단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당장 뭐 치킨 한 마리 더 얻어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데, 그걸 제외했을 때 결국 남는 사람들,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날 시가에 뭐 아니면은 장중에 눌림에서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제도는 정말 좀 좋지 않은 그런 제도이지 않나.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 매매 난이도가 저는 더 훨씬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것만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결국에 모든 주식은 주가 상승을 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. 뭐가 따라오죠? 차익 실현 매물. 어떤 주식이든 지구 끝까지 막 계속 상승을 하지 않아요. 막 10년 내내 상승하고 그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?
가다가 일정 구간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거를 뭐 집어삼키고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주식들이 나올지언정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은 상승을 하면은 그 뒤에 조정, 차익 실현이라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규 상장이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뭐가 있죠? 커지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.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오늘 뭐 신규 상장 저 뭐 CQ센 여러분들이 3,000원에 들고 있어요. 3,000원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장에서 뭐 얻었든 해서 3,000원에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아침에 9,0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.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? 들고 갈 사람이 많을까요? 나 이거 만원, 2만원, 3만원 볼 거야 하면서 들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? 아니면은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?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겠죠. 그리고 이 400%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모가 대비해서 400%이지만 그 전에 산 장외 투자자는 이거 뭐 누군가는 진짜 뭐 100원 평단일 수도 있고 500원 평단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. 그냥 400% 4배 끝이 아니라 겹쳐가지고 곱산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정말 500원, 1000원 오를 때마다 100%씩 빵빵빵 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. 그냥 그분들은 4배가 아니라 막 상장 가격에 따라서 막 10배, 20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신규 상장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나온다? 장외 투자자랑 이런 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나 싸게 샀는데 배로 막 터져. 뭐 더블만 가도 상한가만 가도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눈 감고 떴더니 4배야, 3배야, 2배야. 와, 저는 안 팔고 못 빼길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뭐 미래성 뭐 막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중장투 뭐 영혼까지 걸고서 내가 이 회사랑 완전 너무 잘 알아.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뼛속까지 알아. 그래서 중장투 할 거야. 이거는 지금 3,000원 공모까지만 무조건 뭐 10년 안에 30만원 간다, 100만원 간다. 이런 식으로 갖다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, 솔직하게. 청약한 분들, 청약해가지고 갭 뜨면 거기서 팔겠죠. 왜? 어차피 금액도 많지 않은데 그냥 치킨 한두 마리 더 얻어먹는 그런 재미로 갖다 하는 거잖아요, 사실상. 이 청약으로 갖다 인생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주식 청약은 특히 뭐 부동산 청약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대해서는 물량 자체가 뭐 애초에 뭐 그만큼 그 청약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그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? 청약금, 위탁.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뭐 그만큼 더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주식 매매하는 게 사실 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대신에 안전한 건 있겠죠.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갭 알아서 세력이든 뭐든 공모가보다 웬만한 종목들은 띄워주니까. 그리고 이게 변하면서 공모가 대비 더 뜨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. 내가 장외 투자 세력이라면은 장외 투자한 그 펀드든 뭐든 그런 쪽이라면은 난 신규 상장하는 날 돈 조금 더 써가지고 아침에 200% 300% 그냥 시장가로 갔다가 개인들 막 달라붙게 그렇게 질러놓고 넘기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. 수익 너무 편하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신규 상장 가격 변동 상승 폭이 이제 좀 풀린 거는 저는 솔직하게 이제 그냥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이제 건드릴 때 더 난이도가 올랐다.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다. 왜? 차익 실현 퍼센테이지 자체가 증가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. 이 내용이에요. 난이도가 훨씬 왜 올라갔냐? 차익 실현 퍼센테이지 자체가 100% 더블 상한가 뭐 100% 200% 이게 아니라 400%까지 뜰 수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갭 두고 하면은 100%에서도 참기 힘든데 200% 300% 뛰어줘? 감사합니다 하고 팔 사람들이 많지 않나. 그리고 장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우리는 시가 뭐 누가 뭐 해가지고 이게 장외 투자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상 뭐 펀드부터 해가지고 투자 회사들 그 회사들이 가장 수혜받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죠. 락 걸리는 물량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벗어나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제도이지 않나. 락이 걸리더라도 뭐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팔고 할 수는 있으니까
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갭이 많이 뜰 거고, 그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은 청약하신 분들도 사실상 뭐 치킨 한 마리 2만원 얻으려고 했는데 4만원, 6만원 주면은 더 좋게 팔겠죠. 더 좋게.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장중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공모가 3,000원인데 아침에 뭐 9,000원 3배 뜨고서 거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. 얼마나 무서워요. 갭이 많이 뜨고 차익 실현이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르고, 결국에 신규 상장주는 앞에 차트가 없단 말이에요. 코넥스 이정 상장 같은 경우에 뭐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차트죠. 여기는 거래대금 같은 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의미는 없고, 오늘 CQ사는 좀 신기했던 게, 저는 이제 구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얘가 이제 코넥스 이전 상장이랑 원래 신규 상장에도 종류가 몇 개 있는데,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는 종목이 있고 그냥 생으로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이전 상장은 안 좋거든요. 이전 상장은 안 좋아요. 왜? 여기서 이제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코넥스도 매매가 되긴 되죠. 거래대금이 적을 뿐 이런 식으로 할 때 매매가 됩니다. 거래대금 뭐 여기 100, 1000억, 6억이네요. 이날 하루 종일 6억 됐는데,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아침에 뭐 갭 두고 하면은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. 6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. 그래서 이전 상장은 원래 보통은 주가가 힘을 잘 못 쓰거든요. 일반적인 신규 상장 대비해서.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CQ사인이 오늘 너무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, 이제 뒤에 이런 움직임들, 이런 격한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특히 얘는 이제 처음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좀 간을 좀 보긴 봤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보면서 뭐 요 뒤에 사실 이런 광기 구간에 대해서 이거 저점 대비해서 50% 오르긴 했는데, 이거 어떤 관점으로 왔다가 매수를 하고 뭐 매도를 하고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냥 아침에 3배 3,000원짜리 9,000원 왔어. 만원까지 왔어. 거의 3.5배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하니까 와, 주가가 그냥 한순간에 하루 만에 3.5배 공모가 대비해서 3.5배 떴는데 매매하기 쉽지가 않잖아요. 함부로 눌림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. 그러다가 미친듯이 끌어올려서 여기서 뭐 상 들어가냐 마냐에 또 뭐 좀 이거 상 들어가는 거 아니야? 하면서 현혹돼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여기서 물려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움직임, 그 뒤에서 그냥 패대기 순식간에 그냥 막 20% 가까이 밀어버리고 쭉쭉쭉쭉 밀리고, 지금 시간에서도 7%. 왜? 얘는 밀리고 밀려도 아직 공모가는 3,000원이야. 엄청 멀잖아요. 지금 이렇게 밀리고 시간에 포함해도 아직 2배, 3배 가격대예요. 물론 무조건 공모가를 향해 간다는 건 아니지만, 공모가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또 잡히는 건 아니죠. 공모가도 뭐 이런저런 규칙에 의해서 잡히는 거고,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기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게 뭐 이제 절대적인 값이다, 가격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, 그래도 공모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 대비해서 3배, 4배 뜨고 그런 움직임에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패대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, 시장에서.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저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게, 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건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신규 상장 잘 매매를 안 하긴 했는데, 이걸 보면서 더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뭐 코넥스 이전 상장 이런 것들 좀 노리시는 분들도 좀 나오려나 라는 생각,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. 이전 상장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거 코넥스에서 좀 매매하다가 갭 뜨면은 뭐 상장하면 뭐 2배, 3배 우습게 뜰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노리는 분들도 좀 매매 스타일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들, 이런 분들, 장애 투자 뭐 기업들, 회사, 장애 투자 회사부터 해가지고 청약하시는 분들, 주식 청약, 이런 분들을 좀 제외하고 장 중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죠. 일반적인 종목도 상한가 3-4번 가면은 갑자기 하한가 갈 수 있는데, 얘네는 첫날부터 상한가 3배 3방 뜨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3배 막 2배, 3배, 4배 뜨면은. 그리고 이거를 당연히 신규 상장을 하면서 세력 측에서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장애 투자 뭐 기업들이랑 좀 결합을 해가지고, 이번에 어떤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아침에 좀 시장가로 갔다가 돈 좀 해가지고 조금만 쓰면 되거든요. 조금 하면 어차피 개인들 다 달라붙고 거기다가 이제 물량 넘기면 되는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. 그래서 나오고 그 뒤에 또 한번 생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거 보면서 상 가는 거 아니야? 가는 거 아니야? 오늘 뭐 400% 처음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데 상징성으로 갖다 한번 좀 세워주는 거 아니야? 하다가
순식간에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악물고 버티다 보면은 아 돌려주네 하면서 그래,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하다가 맞고 이거 씨 어떻게 하지? 시간에 좀 버텨볼까 했는데 마이너스 7%. 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런 걸 보면은.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신규 상장은 더욱더 고려를 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주식에서 정말 본질적인 리스크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. 이 비싸다에 대해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하지만 최소한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서 2배가 뜨든 3배가 뜨든 4배가 뜨든 뭐죠? 가격이 비싼 거 아니에요. 공모가라는 기준을 대비해서는. 진짜 그 미래 가치 뭐 이런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들을 하는 분들의 영역이고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 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.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. 뭐 아침에 좀 사가지고 막 200%, 300% 맛볼 수 있지 않을까.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. 그 다음에 내일 또 알맥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알맥이 오늘 일단 CQ센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CQ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알맥 알로코가 지금 시간에서 좀 움직였는데 얘가 알맥이랑 뭐 연관된 내용은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냥 뭐 동일 업종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시간에 움직인 게 아마 CQ센이 오늘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알맥 상장하는데 그거랑 이제 관련주로 갖다 얘가 부각이 됐었죠.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은 정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. 야, 그래도 그만큼 그럼 청약에다가 좀 더 많이 해볼까?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. 근데 주식 장중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매매를 좀 노려보는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이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기로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준 거기도 해요. 뭐 광기로 갖다 미친듯이 더 갈 수도 있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뭐가 됐든 공모가 대비해서 기준 가격이 높게 뜬다는 거는 이제 주가에서는 항상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